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IS의 모잠비크 최고 책임자, IS 모잠비크 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토탈의 LNG 사이트를 공격한 그 책임자가 피살되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지난 토요일 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Leader's death is blow to insurgency that froze LNG project. 그래서 그 리더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반란의 리더가 죽었으니까 LNG 프로젝트 중단을 초래했던 그 반란 세력들 약화될 것 같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프로젝트 재개가 탄력받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토탈 에너지는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프로젝트 재개를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는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서 관련 참가자들, 그러니까 EPIC 수주할 그 팀들 아니겠습니까? 얘네들 사이에 비용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원래 토탈이 프로젝트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치안, 인권, 비용. 이런데 이 중에서 치안과 인권은 사실상 조건 충족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이전에 그 영상을 한 두세 번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 IS 그 책임자가 피살됐기 때문에 이게 치안 조건이 추가로 충족된 것은 그런 어떤 의미는 없는 거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재개에 탄력을 줄 수는 있을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름 끝나기 전에 EPC 그 팀들이 비용 협상안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게 이거거든요. 열심히 참여자들 사이에 비용 조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곧 여름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비용에 관한 협상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언론들 보면은 많은 언론 그 보도 내용이 마치 모잠비크 LNG 발주가 연기된 거, 이게 악재인 것처럼 최근에 많이 보도를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인도기한 연기한 거는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23년 7월이 일정의 기한이었는데 그게 연기됐던 겁니다. 연기한 거 당연하잖아요. 지금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인도기한 연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서 선박 발주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분석한 영상을 쭉 올렸는데 그 견해는 여전히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삼성중공업 8척 이제 지금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본의 NIK 라인이 4척, 그리스의 마린가스가 4척 이렇게 이게 올 초죠 아마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트레이드 윈즈로 제가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데 거기서 그때 사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NIK하고 마린가스가 선주사가 되니까 발주처가 되죠. 요걸 이제 토탈이 용선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한 척당 최소한 2.6억 달러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6억 달러 넘었으니까. 예, 그러면은 전부 다 한 21억 달러 정도 수주 공시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22년 하반기 이후에 25년까지 컨테이너선 신규 인도 예정입니다. 전부 다 지금 열심히 짓고 있다. 주로 이제 한국의 조선사에서 열심히 짓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23년과 24년에 새로 인도되는 컨테이너선 급증하고 있고요. 25년까지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도 컨테이너선은 공급 과잉이죠. 그래서 항구에서 화주가 불러주기만 고대하면서 빈둥거리는 선박들이 넘쳐난다 이겁니다. 이건 마치 지금 요즘 음식 배달하는 게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택배 오토바이들이 지금 빈둥거리고 노는 거하고 뭐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지금 하염없이 폭락을
하고 또 폭락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팬데믹 이전의 그런 불황시 운임 수준으로 돌아간 게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련 보도를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선사들이 이제 컨테이너 운항 속도를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운항 속도 줄이면은 공급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공급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 과잉이니까요. 네. 가령 HMM 같으면은 유럽으로 갈 때는 이제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데 수에즈 운하 지나가려면은 비용 내야 되잖아요. 운항 통과 운하 통과료가 비용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절약하기 위해서 올 때는 희망봉으로 빙 둘러온다는 거죠. 그것도 속도를 풍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또 저속 스크류로 교체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보도 나온 게 있고. 지금 그 선사들 이익 급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위 선사들은 적자 전환 소식도 들리고요. 심지어 선사들이 선박 인도를 연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조선사 입장에서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그 선박 인도 연기를 적절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지원 배상 이런 건 없는 것이죠. 서로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바로 그 합의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다 이런 말이 이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어제 CNBC 보도 한번 보시면은 그 슬로우 서머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선들이 천천히 지금 운항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이런 뜻입니다. 바쁘지 않다는 거죠.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 슬로우 서머.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MSC가 지난주에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그 366m짜리 그 선박 컨테이너 선 이름이 데일라호인데 MSC 데일라호. 요거 운항 취소했다. 이런 이제 사례를 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MSC가 컨테이너 해운 업계에서는 넘버원이잖아요. 글로벌 넘버원이잖아요. 머스크보다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에 아시아 유럽 구간에서 취소된 컨테이너 선이 13척이다. 이 선단이 항구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적어도 수개월간 더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개월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 4년까지 지속 가능성 일단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4년, 3, 4년 이후에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 4, 50년 계속 된다고요.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급격한 회복은 어렵지 않겠나 이겁니다. 지금 저 컨테이너선 빈둥거리는 것도 주로 저기 전자제품 분야하고 어패럴, 의료 분야 실어 나르던 그 컨테이너선들이 지금 그 빈둥거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그 25년까지 신규 인도될 컨테이너선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나 여전히 친환경 컨테이너 선들은 발주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IMO 그 해운 규제 때문에 지금 세상의 판이 확 달라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전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25년 이후에도 그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한 선박들 지속적으로 계속 인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된 컨테이너 선박들 폐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직은 폐선 급증 소식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그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컨테이너 선사업황은 한계 수입 줄어드는데 한계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주 최악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교체 발주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한계 비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컨테이너 선사들이 벌어놓은 그 돈은 앞으로 조선사 계좌로 입금되는 거 요거는 시간 문제다.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글로벌 선사들 간에는 선박량 확보 경쟁 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은 이번 불황 끝나고 그 다음 호황 때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컨테이너 선사들 간에 인수합병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글로벌 탑 10이 지금 설치고 있다는데 너무 많잖아요. 글로벌 한 탑 3 정도를 줄이려면은 인수합병 전쟁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22년 1월경 이후에 이런 분석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 주가 잔치 끝났다. 뭐 잔치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희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해서 공적 자금으로 살려놓은 국내 대표 컨테이너선 해운사 HMM인데 요거 산원이 지금 매각하는 거는 그건 공적 자금 회수 절차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인수합병 전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적절한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또 HMM을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국내 기업에 매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옵티멀 최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독일 대표 선사인 하이파클로이드가 지금 HMM을 가져가겠다고 최고가 입찰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글로벌 인수합병 전쟁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주목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6위권 무역대국 아닙니까? 앞으로 순위 더 올리려고 지금 축자사다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역 핵심 인프라 제공하는 게 바로 해운업 아닌가. 그래서 해운업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도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서, 즉 세금으로 HMM을 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 가던 놈을 지금 팔팔하게 살려놨는데 요거 해외 매각하면 이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이러려고 뭐 살려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돈 많이 받으면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내에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인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개념을 준비를 해야 될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초대형 유조선 VLCC나 천연가스 운반선 LNGC 이런 거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을 요소로 하는 그런 해운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독일 하이파클로이드하고 한판 인수합병 전쟁 벌여서 한국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관심사는 HMM 주가는 그럼 앞으로 어떤 경로 보일까 이겁니다. 일단 인수합병 전쟁 지금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투기성 수요 증가 몰릴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단기에는 주가의 강세 요인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거는 본질적으로는 매각 절차이고요. 매각 절차 완료됐다고 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될 그런 여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수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일시 오르면 팔고 탈출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화오션 유상증자 추진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요 은행들이 과거에 대우조선에 공적 자금 투입했던 그런 은행인데 졸지에 한화그룹의 인질로 딱 잡힌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와, 다시 한번 한화그룹이 아주 신의 한 수를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화오션은 말이죠. 이번 유상증자할 때 치돈 한 7,700원 가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집어넣는 돈이죠. 그러고 나서 2조 원을 추가로 주물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 할만하잖아요.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할만하죠. 이 중에서 5,445억 원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추가로 돈을 태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사주로 직원들 호주머니 한 4천억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반 주주는 뭐 꼴랑 2,14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6월 30일 지분 구조를 전제로 구주주들이 실익권 없이 청약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저게. 근데 결국 한화오션이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 더 빼먹는 그런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저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대우조선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 방법은 갖고 있는 주식 싹 팔아치우고요. 빌려준 돈 싹 받아내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볼 것 없죠. 그건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은데 떠나기는커녕 점점 더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신의 한 수를 둔 거 아닙니까? 하나그룹은 산업은행 등이 도망 못 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도망 못 가고 영원한 호구 물주가 되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너는 돈이나 태우라 이거 아닙니까? 야, 재밌습니다 이거. 이렇게 산업은행은 호구 물주를 인질로 확 잡고는 앞으로 한 수십 년 질질 끌고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략이 뭐겠습니까? 유상증자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상증자 참여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는 울면서 또 돈 태울 수밖에 없는 꼬라지 아니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수출입은행 입장을 좀 더 이제 본다면은 제가 캡처한 것처럼 6월 30일 현재 한화오션에 그 전환사채 2조 2,350억 이제 들고 있는데 이만큼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옛날에. 예. 그래서 현재 전환 가격이 4350원이라고 공시가 되었는데 요 기준으로 전환을 하면은 주식 수를 5,781만 주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입은행이 주식수를 왕창 더 늘리고 싶으면 지금 전환해갖고 저기에 대해서 유상증자 또 받아라.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덩신이 되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덩신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덩신 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연체이자 1,412.9억 원을 출자 전환하면서 받은 주식수가 514.4만 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때 한 주당 발행가가 27,467원이다. 즉 유상 신주보다도 더 비싸게 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수출입은행이 전부 전환하는 경우 현재 지배 구조를 보면은 수출입은행 보유 주식수가 6,295만 주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은행 5,973만 주보다 더 많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그룹 지분율은 38%로 하락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수출입은행이 전부 전환해버리면은. 현재는 하나 지분율이 48.16% 아닙니까? 여기에 38%로 하락한다. 하나는 나쁠 거 없죠. 38%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은 더 물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체이자 출자 전환하고 받은 514.4만 주 그거 지금 주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싹 팔아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4년 6월까지 보호예수로 꽉 묵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수출입은행은 하나오션 똥을 확 밟은 거 아닙니까? 저 똥인지 모르고 밟았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밟아준 걸까요? 이거 아주 궁금합니다. 하여튼 수출입은행은 지금 주식 있는 거 팔지도 못하고 생돈도 투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 모든 것을 과연 몰랐을지 이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도 협의를 했을지, 완전히 법과 불법 사이에서 표류하는 거 아닌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